우리는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소비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소비하지는 않는데요. 그러한 소비를 하는 데에는 브랜드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가장 크게 인식되고 있는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브랜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주는 일종의 신뢰 마크입니다. 최근 경제 불황과 맞물려 생활 속에서 심적으로 안정시키는 이른바 힐링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타고 흐른 힐링의 영향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하나의 힐링이라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서점, 마트, 방송, 화장품, 심지어 관광상품까지 힐링 제품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힐링 열풍이 불기 시작한 2010년을 시작으로 힐링이라는 검색어 유입 수치로도 그 열풍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힐링 열풍이 불기 시작하기 전 판매량이 가장 낮았던 자기계발서 부문은 어느새 서점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토록 힐링이라는 단어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지금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20세기와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 즉 지금까지는 성장 일변도의 어떤 사회적 가치,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면은 잘 살 수 있고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했는데요. 90년대의 IMF,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의 어떤 리먼 사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나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생겨져가고 있고, 세계화, 정보화 추세로 인해서 점차 이제 좋은 직업이 줄어들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 불안감을 덜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힐링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경제 불황과 더불어 황금 만능주의가 만연하는 시대에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돈을 추구하면서도 일종의 허망함을 느낍니다. 이와 같은 허망함으로 인해 생긴 힐링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서 일반적 신뢰를 넘어 맹목적인 집착을 이끌어내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많은 상품들이 힐링이라는 단어만 앞세운 채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힐링이란 단어에 현혹되고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의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같은 상품을 두고 어느 하나에 힐링이란 단어를 붙여 가격이 같다는 조건 하에 어느 제품을 사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같은 값이면 몸에 좋다는 걸 사야죠. 저도 똑같은 값이면 두 사람 모두 힐링 제품을 골랐는데요. 왜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몸에 좋을 것 같고 뭔가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저도 최근에 힐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니까 이런 걸 먹으면 저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처럼 같은 제품에도 불구하고 힐링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아무런 고민 없이 제품을 고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같은 화장품 브랜드 A사에서 나온 일반 핸드크림과 힐링 기획으로 출시된 핸드크림을 가지고 실험해봤습니다. 눈을 가린 채 두 가지 핸드크림을 손에 발라봤습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힐링 핸드크림인지 맞춰보도록 하였는데요. 두 번째. 틀리셨습니다. 되게 첫 번째 거는 뭔가 기름이 많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두 번째 거는 산뜻산뜻하면서 뭔가 몸에 있는 뭔가 안 좋은 게 날아가는 느낌 그런 느낌. 첫 번째 거는 먼저 색이 저기 탁 했는데 두 번째 게 조금 첫 번째 거에 비해서 색이 맑고 그래서 바를 때 더 느낌이 매끄러워서 당연히 두 번째라고 생각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한 상품을 살 때 전혀 따져보지 않고 힐링이라는 이름만을 보고 제품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기업들은 기존 상품이나 서비스에 힐링이라는 포장을 더 씌운 것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트렌드에 민감한 기업들이 이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힐링을 그저 하나의 유행 정도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과도한 힐링 컨셉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힐링만을 찾는 이른바 힐링 의존형 인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힐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변에 우리들을 도와주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즉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 혹은 선배들, 이런 분들과 자신의 상황과 걸맞는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힐링을 하고 힘든 점이 있으면 같이 극복하려고 해야지, 어떤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아주 일반적 수준의 힐링책이나 힐링 강연을 듣고 그것을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그렇게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먼 데서 힐링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 과정, 그다음에 서로 상호 협력 과정에서 힐링을 찾아야만 좀 더 효과적인 힐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바람직한 힐링이란 유명한 사람들의 공허한 말을 들으면서 현실을 도피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현실을 똑바로 마주보고 자신의 생활에 맞는 생활 밀착형 힐링 문화를 구축해야 하는데요. 더 나아가 기업은 힐링을 사업 마케팅으로 이용할 때 단순히 포장지로만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힐링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운 만큼 소비자와의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힐링, 이는 나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다른 유명인사의 말을 듣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힐링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